네, 매달 마지막 주 안전주간입니다. 목요일은 우리 일상의 필수 이동수단이에요. 자동차가 주인공인데요. 편리하게 이용은 하지만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전하게 오래 탈 수 있는 자동차 관리 모든 것을 이번 기회에 알아보시죠. 자동차 24시 한국폴리텍대학 제주 캠퍼스 자동차학과 김우영 견임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이에요, 또. 아니, 한 달 만에, 한 달 좀 더 지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뵙는데, 머리 네. 스타일 좀 바뀌셨어요? 예, 파마를 좀 했습니다. 폼도, 더 생동감 있고, 네, 멋지십니다. 네, 너튜브로 지금 만나고 계셔요. 여러분, 네. 보는 라디오도 놀러와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하지연 수호통역사도 자동차 관리하니까 관심 많이 가지시면서 이것저것 좀 궁금한 것도 있다고 하시는데, 잠시 후에 한번 알아보고요. 우선, 오늘은 어떤 자동차 관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실 건가요? 아까 오면서도 보니까요, 날씨도 엄청 덥고요. 네. 요새 다 문자들 받으시죠? 네. 너무 덥다고 물도 많이 먹고. 맞아요. 네, 계속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지금도 안전 문자 왔어요. 네, 주의하라고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더운 날 차량 관리 또는 운행 요령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하거든요. 그렇군요.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알지만 잘 실천을 못 옮기는 부분들 이번 기회에 잘 짚어서 알아보죠. 자,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도 사실 너무 뜨거워지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차량 대비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날씨가 덥다 보니까 보통 이제 차량을 운행하실 때는 잘 모르시지만 네. 이게 차를 주차해 놓은 다음에 나중에 이게 차를 타려고 하다 보면 네. 요 햇빛에 차가 너무 뜨거워져 가지고 괴로워요. 앉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이럴 때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간편하고 좋은 방법은 네. 요 햇빛에 의해서 차 안에 실내 공기가 덮여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안에 찜질방향이 되는 거라서 찜질방처럼. 네, 창문을 살짝 열어주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내릴 때 살짝 열고 내려라. 네네. 네. 근데 이 비가 오거나 아니면 맞아요. 먼지나 먼지. 이물질 같은 게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차량 앞문에 이렇게 설치하는 덮개 같은 게 있습니다. 그 네네. 덮개나 좀 더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차량 전체를 덮는 덮개도 있어요. 그거를 하는 것도 하시는 것도 좋겠죠. 좀 번거롭지만 네. 또 사실 그런 부분도 신경 쓰시는 분들은 활용하시면 좋은데 저도 이제 어디 주차하면 약간 이제 제주 자연들 나무들 많잖아요. 네네. 창문을 잠깐 열어놨는데 우리 하주 수호통에서도 그런 경우 같아요. 그쪽으로 뭔가 거미줄이 쳐지고 그래서 거미가 들어있는 것 같고 약간 그런 좀 소름 끼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차량 안에 벌레라든지 네네.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면 이걸 어떻게 좀 퇴치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이런 사례가 있어요? 보통 네. 생각하시는 게 네. 저도 이 곤충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이 거미라는 거는 단 몇 시간에도 거미줄 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창문을 열어놓고 가시는데 안에 거미줄이 쳐졌다. 네. 그럼 거미가 들어간 건데 그걸 따로 잡을 수는 없어요. 하시려면 이제 우리 시중에 파는 거 있죠? 벌레 퇴치제. 퇴치제 네, 그런 같은 거 뿌려놔 놓고 몇 시간 뒤에 이제 거미줄 제거하시고 타시는 수밖에. 네. 어머. 이 거미가 안에 저희가 찾을 수가 없는 게 구석구석 너무 맞아요. 틈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 같이 그냥 생존하는 방법이나 퇴치약을 뿌려놓고 네네네. 좀 미안하지만 걔한테는 네네네. 네. 아무튼 이제 그 창문을 열어놓을 때는 약간 그런 부담이 있으니 네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덮개를 덮어주는 것도 네네. 좋은 방법인데 그게 좀 번거롭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그늘에 세우는 것도 좋지 않아요? 네, 그쵸. 네, 그늘에 세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근데 주차장 보시면 그늘이 많이 없고. 네, 맞아요. 혹시나 그늘에 세우시면 보통 나무 밑 이런 데 많이 세우실 텐데요. 배설물, 새들. 네, 그러면 이 나무 위에 새들이 있어가지고. 새덩. 네, 그런 거 묻으시면 그것도 화학이라. 네, 잘 안 지워지던데요? 네, 도장면, 나중에 지우셔서 그래요. 바로 즉시. 네, 즉시 해주셔야 됩니다. 네네. 그것도 좀 비법인데 모르고 타서 지나고 나서 보는 경우 많거든요. 그런 것도 좀 약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이제 그늘에 세울 때는 이런 이물질들도 묻을 염려가 있으니까 그때그때 바로 차량 유지 닦아주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또 우리 여름철에 에어컨 많이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용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네. 에어컨을 켜야 하는데 연비가 좀 걱정되기도 하는데 이건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차를 타신 이유 중에 하나가 걸어 다니기 더우니까 차에 네. 에어컨 딱 틀어놓고 네. 다니시면 시원하잖아요. 네. 근데 보통 제가 지금도 운전하면서 옆에 보면 네. 이제 연비 운전 하신다고 네. 창문을 열어놓고
이제 에어컨은 끄시고 그렇게 창문 열고 네, 더워도 조금 참으시고 참으면서 네네네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별로 효과 없나요? 그러니까 조금 속도가 올라가면 한 5, 60km 정도 돼가면 네. 창문 열면 바람 저항 공기 저항 때문에요. 네네. 더 연비가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차라리 창문을 다 닫고 네. 에어컨을 켜시는 게 차라리 더 경제적인 운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 그래요? 네네. 이 방법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네. 그럼 에어컨을 조금 더 그러면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방법은 있지 않을까요? 네네. 네. 햇빛에 이제 주차해놓고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빨리 에어컨 틀어서 빨리 하고 싶으신 건 이해하지만 네. 보통 에어컨 트실 때 이제 창문을 다 닫으시잖아요. 네. 그럼 뜨거운 공기가 또 차 안에 이렇게 갇혀 있게 돼요. 그거보다는 어차피 에어컨은 안에 공기를 시원하게 해주는 거니까 네. 창문을 조금 열어서 뜨거운 공기를 좀 빼준 뒤에 그다음 에어컨을 트시는 게 좋은데요. 네. 에어컨 트실 때도 그냥 자기가 처음부터 원하는 온도로 이렇게 설정해 놓고 트시는 것보다 가장 낮은 온도로 그리고 가장 강한 바람으로 네. 충분하게 안에가 시원해진 뒤에 그 다음에 원하는 온도로 원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경제적으로 좀 쓰실 수 있습니다. 조금 이제 아낀다고 온도를 높이지 마시고 처음에는 약간 최저로 네. 해놓으셨다가 차가워지면 온도를 높이는 게 더 네.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도 있었고 처음에는 창문을 좀 열어놨다가 네. 에어컨을 켜는 방법까지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정리가 아주 좋으십니다. 네, 정리 잘했나요? 네네.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실내 순환 모드는 꼭 해주셔야 되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네. 이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에 공기를 시원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외부 순환 모드로 하시게 되면 바깥에 뜨거운 공기를 다시 시원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실내 순환 모드로 하시면 이제 안에 시원해진 공기를 다시 시원하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덜 기름이나 이런 게 덜 먹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더 쓰실 수가 있겠죠. 실내 순환 모드 그 버튼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 눌러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에어컨 켰는데 혹시나 뭐 끽끽 뭔가 제대로 잘 미끄러지지 않는 뭔가 이상한 소리 그런 날 때 있잖아요. 그건 네네. 어떤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 켰을 때만 났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통 때는 이 소리가 안 나다가 에어컨만 키면 이 엔진 앞쪽에서 끼 이런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그래요. 네, 그거는 우리 집에도 마찬가지 어떤 컴프레셔라는 게 이렇게 돌아가야 에어컨이 작동이 됩니다. 네네. 근데 이 컴프레셔라는 걸 돌리기 위해서는 엔진하고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요. 엔진하고 연결시켜주는 부품이 벨트라는 부품이 있어요. 벨트. 네, 그 벨트가 고무기 때문에 네. 늘어나거나 이게 약간 손상이 되거나 이렇게 하면 네. 끼익하고 소음이 납니다. 그럴 때는 이제 교체를 하시거나 가서 이제 정비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죠. 교체 주기가 왔다는 거군요. 네네. 네, 그래요. 날 더우니까 더 빨리 늘어날 수도 있어요? 이 고무다 보니까? 그 온도 영향까지는 많이 없고요. 많지 많이 않고? 사용하시면. 노후되거나 네네네. 이럴 때는 이제 교체되거나 늘어났을 경우입니다, 여러분. 그 네. 소리에도 좀 약간 예민하게 반응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에어컨을 작동했는데 아니 왜 시원한 바람이 안 나와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뭐가 좀 잘못됐어요? 아까 금방 그 소음 나는 것도 마찬가지 이 컴프레셔가 잘 안 돌아가면 그럴 수 있고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시원한 바람이 안 나요 했을 때 제가 딱 요겁니다 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긴 하지만 보통은 이제 에어컨 가스가 없어지면 요게 작동을 안 해요. 아예 에어컨 자체가. 그래서 시원한 바람이 안 나오게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장 출신이다 보니까 현장의 이야기를 조금 대변할 겸 해서 얘기 드리자면 이게 가스가 이 새는 것 자체가 아주 미세하게 새는 경우하고 아예 대놓고 이렇게 많이 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미세하게 새버리면 사람이 찾기가 정말 힘들어요. 진짜 힘들겠네요. 네, 그래서 이 티도 안 나거든요. 미세하게 샌 건. 이거는 한 2, 3년에 걸쳐서 샌 거기 때문에 이걸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어컨 가스를 다시 주입하시고 한 2, 3년 정도 더 쓰실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새기 전까지. 그리고 무리가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이렇게 쓰시면 되고 만약에 많이 샌다. 많이 샌다라는 건 보통 이제 여름 돼 보시면 그 카센터 같은데 이렇게
이제 현수막 같은 거 걸리거든요. 네. 에어컨 가스 주의 맞아요. 보충 막 이렇게 하는데 보충해 주신다고. 그래서 보통 어떤 분들은 여름 되면 무조건 가스는 보충해 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매년 보충할 수는 없어요. 네, 매년 네. 보충한다는 건 많이 샌다는 뜻입니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디 많이 새고 있으니까 그 새는 거를 찾아서 수리하신 다음에 가스를 주입하셔야 돼요.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네. 집에 에어컨 쓰시는데 매년 가스 보충하시진 않으시잖아요. 많죠. 그런 것처럼 얘도 네.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게 자꾸 에어컨 가스를 주입해야 된다 매년 네. 이렇다면은 뭔가 새고 있다는 거 그쵸. 많이 정비가 새는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네. 그러면 꼭 사실 이제 차도 더위에 많이 좀 취약할 것 같아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있는데, 우리 사람도 열받으면 뭔가 관리가 필요하듯이 자동차 열 관리는 어떤 부분을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자동차가 열이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이 아무래도 엔진입니다. 네. 엔진이란 건 결국 연료를 폭발시켜서 그 힘으로 자동차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건데, 이 연료가 자체가 폭발하기 때문에 엔진에 많은 열이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과열되지 않도록 요 냉각수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냉각수를 다시 또 식혀주기 위해서 라지에타라고 하는 또 부품이 있습니다. 네네. 이게 차 앞쪽에 보시면 그릴 망처럼 돼서 생긴 게 또 따로 있어요. 네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조금 관리해 주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요 냉각수 양 점검을 좀 미리 우리 운전자들도 알면 좋겠어요. 네네. 정비소를 굳이 안 와도 내가 혹시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하실 수 있나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네. 본넷 열기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도 좀 이상하게 그건 무섭더라고요. 네. 본넷 열어보시면 네. 그 워셔액 보충하는 데 말고요. 네. 따로 또 요 부동액 보충하는 요 탱크가 따로 있어요. 요 탱크 같은 경우에는 근데 뜨거우실 때 하면 안 돼요. 엔진 운행하신 다음에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네. 아침이나 운행하시기 전에 또는 충분히 엔진이 식은 다음에 다음에. 그다음에 요걸 살펴보신 다음 양을 보시는 거예요. 거기 보면 뭐 민이라든지 맥스라든지 이렇게 그 위치가 표시돼 있어요. 있군요. 네네. 그래서 이 냉각수 같은 경우에는 부동액하고 물이 섞인 거기 때문에 네. 꼭 뭐 부동액을 구에다가 넣으시는 게 아니고요. 네네. 물만 넣으셔도 충분합니다. 네네. 물 넣어도 되는군요. 네네네. 네네네. 그러면은 본인도 이걸 보고 하실 수 있는 거네요. 네네, 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요거를 네. 너무 많이 넣게 돼서 한 1리터 이상 정도 들어가게 되면 네. 어디 샌다는 거예요, 또. 그래요? 네. 그것도 좀 보시고 정비소로 향하셔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건 개인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지금 보니까 문자로 저는 SUV 차량 몰고 있는데 엔진 오일 5천씩 교체하고 있어요. 너무 자주 하는 거 아닌가? 궁금하다라고 하셨어요. 네. SUV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 뭐 SUV도 차량이 많잖아요. 네, 그죠? 기종이라든지 뭔가 알려주시면 연식이라든지 알려주시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자세하게 알려드릴 것 같은데 네. 보통 저희가 한 2010년 전으로 이제 가보시면 보통 5천이 권장 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차가 멈춰 있어도 계속 엔진이 돌아가게끔 시동이 걸려 있기 때문에 네. 자주자주 해주시는 게 더 좋다고 볼 수 있죠. 먼 것보단 자주가 낫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시간이 짧아서. 네.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한 이야기 타이어도 그렇고요. 좀 네.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